우리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골재와 함께 살아갑니다. 골재로 만든 주택에서 생활하고 골재로 만든 도로를 이용해 출근을 합니다. 골재로 만든 회사에서 일하거나 골재로 만든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 사회를 이루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공간들과 그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는 건축물, 사회와 사회를 이어주는 길과 도로에도 골재가 있습니다. 골재는 물, 공기 다음으로 우리 일상 속에 매우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치 골다공증 걸린 뼈와 같이 굉장히 안전하지 않겠죠. 지금의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골재가 없는 세상은 아마도 매우 우울할 것입니다. 골재는 건축물을 지을 때 들어가는 자갈이나 모래 같은 기초 재료를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건축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설계를 하는데요. 건축물의 목적에 맞게 공간을 구성하고 취향에 맞게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그런 다음 설계에 맞춰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바로 그 뼈대를 만드는 데 쓰이는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모래나 자갈이 골재입니다. 골재는 일반적으로 건설에 사용되는 모래와 자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의 종류는 생산지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하고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게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의들이 존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천에서 채취되는 모래 또는 자갈들이 이제 천연 골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육상골재라고 해서 채취되는 모래와 자갈, 그리고 바다에서 채취되는 모래, 이런 것들이 보통 천연골재라고 저희가 설명을 하고요. 또 산에서 토석 채취 등을 통해서 석산에서 운영돼서 암석을 파쇄를 해서 자갈과 모래 형태로 크기를 조절을 해서 사용하는 산림골재가 인공골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골재도 있고 또 건축물에서 이제 재활용되는 골재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류들이 다양하게 이제 저희가 건축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게에 따라서는 또 때로는 가벼운 경량 골재가 있고 무거운 중량 골재가 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산지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활용을 하게 됩니다. 서서히 힘이 가해집니다. 잘 버티던 기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균열이 생긴다는 것은 위험 신호. 저희가 건물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러한 구조물을 지을 때 우리 콘크리트에 대한 설계 도서상에 설계 기준 강도라고 하는 요구되는 강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강도 실험을 통해서 그 기준을 만족했는지 아니면 하지 않았는지를 평가를 함으로써 저희가 안전한 구조물을 건설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시험에 쓰인 골재 구조물은 골재와 시멘트를 섞어 만든 일종의 콘크리트.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수많은 건축물의 뼈대를 이루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콘크리트입니다. 그런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균열은 저희가 일반적인 구조물에 어느 정도는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위험하냐 아니냐, 그거는 저희가 균열 폭을 이제 제어를 함으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열이 발생하면 당연히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요. 우리가 사용할 때도 당연히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균열이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이제 확장이 된다고 하면 구조물이 최종적으로는 붕괴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이제 건설 재료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재료고요. 이러한 콘크리트 이제 구성 성분이 물, 시멘트, 그리고 자갈이라고 불리는 굵은 골재, 모래라고 불리는 장골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저희가 강도 시험을 한 것처럼 설계 도서상에서 요구하는 그 강도 기준을 잘 만족시켜야
우리가 안전한 구조물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콘크리트 자체의 품질 관리라든지 강도 평가를 통한 그 성능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기준을 만족했을 때 우리가 안전한 구조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도로는 어떨까요? 골재가 사용되는 부분은 사실 산업 전반에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의 기층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콘크리트에만 사용되는 게 골재가 아니고 도로를 포장하거나 기층으로 사용을 하거나 하는 것들에도 다양하게 골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루는 문명의 상당 부분이 골재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골재는 입자, 산지, 무게, 용도에 따라 강골재, 육지골재, 산골재, 바다골재, 부순골재, 슬래그골재, 순환골재, 경량골재, 혼합골재로 나뉘어집니다.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산지에 따라 분류하는 것. 흔히 산에서 채취한 골재를 산골재, 하천에서 채취한 골재를 하천골재, 바다에서 채취한 골재를 바다골재라 부릅니다. 다 같은 자갈이나 모래처럼 보이지만 골재도 산지에 따라 특징과 쓰임이 다릅니다. 사실 그 천연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들은 오랜 시간 이제 그 풍화라든가 또 굴러다니면서 이렇게 둥글둥글해지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최종적으로 모래 크기나 자갈 크기여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둥글둥글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서 보통 채취되는 골재는 둥글고 원마도가 좋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또 분급이라는 것, 그러니까 크기가 일정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서 과거로부터 가장 좋은 건축 재료로 사용이 되는 골재였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바다 골재는 사실은 과거에 하천이었던 곳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천 골재랑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 조금 시간적으로는 오래전에 만들어진 하천이기 때문에 약간 품질이 그에 비해서는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바다 골재는 일반적으로 이제 바다 물 속에 있기 때문에 염화물 함량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또 다량의 폐각들이 포함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골재 재료에서는 조금 조절을 하거나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산에서 채취되는 산림골재는 인공으로 이제 파쇄라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깨져 있는 그런 면들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칠기, 그리고 둥글기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건축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건축물을 지을 때마다 골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골재의 양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의 골재, 즉 모래와 자갈의 생산 및 소비량은 약 2억 4천만 세제곱미터로 매년 남산의 5배 정도가 골재로 사용됩니다. 골재 통계 관리가 시작된 이후 골재의 공급과 소비는 건설 경기에 따라 증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사회 간접시설의 수요 증가로 국민 1인당 골재 소비량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또한 매년 약 2억 5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골재가 소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골재 수요는 1900년대 이후 13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4년 이후 골재 사용 증가량은 19.98%, 전국 골재 업체 수는 2059개에 이릅니다. 골재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임을 증명하는 수치. 세계로 눈을 돌리면 그 수치는 더 어마어마해집니다. 세계적으로 골재 채취와 관련된 산업의 종사자는 400만 명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 생산량은 약 500억 톤, 시장 가치로는 약 5,800조 원 규모입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경우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의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어 서유럽과 아메리카 지역보다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골재 수요 증가는 골재의 품귀 현상으로 인한 가격 인상, 불법 채취 등의
경제적, 환경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칫하면 해당 국가의 성장 능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골재 수급 안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골재는 바람, 햇빛, 물, 나무와 같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할 자원입니다. 그러나 국내 골재 사업은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골재는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그로 인한 어떤 선입관으로 인해서 그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는 일부 국민들의 의식,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과도한 규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소규모 채석장과 가공시설이 90% 이상을 차지해 골재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분진, 소음, 오염물질 등 석상 개발을 따라다니는 환경 민원과 부정적 시선, 골재 채취 현장이 무법 골재 불법 채취, 불량 골재 유통, 골재 가격 상승이 불러일으킨 골재 수급 불안정은 자칫 우리의 산업과 일상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해결 방안은 모래와 자갈의 품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열심히 품질 향상 정책을 추진해도 건물을 시공하는 사람이 가격이 싼 불량 골재를 사용한다면 어떠한 해결 방안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 폐쇄적인 환경에서 투명한 관리 환경으로 전환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자원조사, 골재 생산, 골재 유통 단계별로 편리하게 골재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골재 자원 조사의 추진과 더불어 4차 산업기술이 연계된 개방형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투명성과 접근성을 개선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골재 2030 로드맵을 수립하고 골재를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 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골재 관리 정책과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골재 품질 관리 제도, 골재 원산지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효과는 건축물의 수명이 크게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불량한 골재를 사용한 건축물의 경우 수명이 30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양질의 골재를 쓴 건물은 50년, 아니 10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안전, 보건에 끼치는 위험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양질의 골재는 단순히 딱딱하고 튼튼한 골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유해물질, 방사선 물질들의 위험성에도 안전한 골재를 말합니다. 수십 년간 살 집에서 유해물질이 계속 나온다면 과연 누가 그 집에서 살려고 할까요? 골재 품질 관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쾌적하고 안락하게 만들고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수만 년의 시간을 견뎌온 땅속 세계를 조사하는 골재 자원 조사 역시 해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골재 자원 조사는 골재 자원의 분포와 부존량을 조사하고 골재 수요와 공급에 대한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더불어 시료 분석을 통해 골재 품질을 평가합니다. 골재는 사실은 공공재죠. 사실 골재가 건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부피적으로는 한 70% 정도 되는데 비용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작은 비용으로 이제 큰 부피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해서 이게 이제 일반 대중들, 국민들에게는 사실 크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은 건설 현장에서 이제 소비되고 또 공급하는 곳도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간 거래로 보통 형성이 돼서 일반 국민들은 잘 못 느끼시죠. 하지만 골재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건설에 문제가 되고 이게 이제 결국은 주택 가격이나 건설 비용이 이제 크게 증가시켜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골재 공급에 차질이 있어서 이제 골재 파동이라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 파동들의 사건들이 골재는 좀 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골재가 얼마만큼 있는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골재 양이 얼마 정도인지를 조사를 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골재의 품질은 우리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골재의 품질이 건축물의 품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콘크리트 원재료 중 골재 비율은 70% 이상. 우리나라 건설 구조물이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조로 시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골재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원료입니다. 지금 현행 골재 품질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품질을 지도 감독하게 돼 있는데 현행 제도 자체가 좀 요식적입니다. 그래서 품질이 확보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골재 산업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연구원에서 전국 골재 품질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골재 산업 기술과 연구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전한 고품질 골재 자원 연구, 친환경 석산복구 기술 개발 연구, 골재 자원 전주기 개발과 운영에 대한 연구 개발은 우리 모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골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은 무한정 공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두 가지를 크게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이제 얼마나 좋은 품질. 결국은 이제 사람이 이렇게 머무르는 공간에 이제 골재가 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위해하지 않은 품질이 좋은 골재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양과 질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고 또 생활에 이제 안전한 골재가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구의 자원은 무한대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쓰기만 하면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석유가 없다면, 물이 없다면, 만약 골재가 없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까요? 골재가 없어도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흙으로 담을 짓고 또 건물을 짓기도 했고 또 사실은 목조주택을 또 사용을 하기도 했죠. 근데 그만한 그 시간 동안에 인류와 같이 사용된 것이 사실은 돌인데 저희가 그 돌을 빼고 또는 골재라고 하는 것들을 빼고 지금의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예상하는 대로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상 골재가 없는 우리 사회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골재의 미래는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1년 단위의 골재 수급 계획과 5년 단위의 골재 수급 기본 계획을 통해 골재 자원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닷물의 공급량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골재로 활용하는 선별 파쇄 골재 생산 방식의 비중을 올리기 위한 공급 확대, 품질 관리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골재산업연구원은 과거 2000년대 초반 1기 및 2기 신도시 건설 기간 중 발생한 골재 품질 논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골재협회와 공동으로 국내 800여 개 골재업체를 대상으로 한 품질검사 제도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소고기, 과일과 같은 농수산물과 같이 골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여 국민과 기업이 쉽게 골재 원산지와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산림골재 지하개발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골재 수급의 환경 변화와 불안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하천과 바다골재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바로 환경 문제 때문입니다. 과도하게 하천 골재를 채취할 경우에 이제 하천의 생태계가 교란되고요.
침식과 퇴적이 가속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천의 안정성이 이제 저하가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골재 공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지자체에서 골재를 생산하는데 그 양을 이제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바다 골재의 경우에는 바다 골재도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바다 골재를 채취할 경우에 바다의 생태계가 교란되고요. 그다음 수자원이 감소되고, 그다음 해저 지형이 변화되고, 또 이제 해안이 침식되는 그러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를 이제 규제하기 위해서 쿼터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 생산량을 임의로 이제 조정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환경 문제와 이제 생산 제한으로 인해서 하천 골재와 바다 골재의 비중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요 줄어든 비중만큼 이제 다른 골재가 이제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산림 골재가 되겠습니다. 산림 골재는 우리가 이제 땅 밑으로 이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은 토양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안반층이 나타날 겁니다. 산림 골재는 산림에 위치한 이제 이런 안반층을 파쇄해서 이제 골재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골재 양이 풍부하니까 부존량이 풍부하고요. 그다음 개발이 용이하기 때문에 되게 생산하기에 되게 유연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산림 골재의 포션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골재 수급 계획에 보면은 바다 골재하고 하천 골재 비중은 앞으로도 감소할 것이고, 반면에 산림 골재의 비중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 골재 지하 개발은 골재 수급의 안정성, 효율성, 경제성 확보는 물론 골재 채취 후 지하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하 공간이 이제 골재를 통해서 이제 생성이 되면은 거기는 이제 주변이 다 안반이지 않습니까? 안반은 이제 열 전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24시간 365일 일정한 온도를 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표에서 발생하는 재해나 아니면 소음이나 뭐 먼지나 이런 영향을 안 받고요. 난연성 재질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합니다. 이러한 지하 공간의 어떤 그 물리적인 특성을 활용한다면 다양하게 이제 지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노르웨이, 핀란드, 뭐 스웨덴 같은데, 그다음 뭐 캐나다나 미국, 그다음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그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다양한 지하 공간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뭐 창고라든가 저장 시설, 그다음 뭐 경기장이라든가 뭐 상하수도 시설. 지금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 대심도 지하 공간 관련해서 이제 활용 촉진법을 발의를 해서 일본에서 활용이 되는 다양한 산업 기반 시설이라든가 안전 시설이라든가 문화 시설 등을 이제 지하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은 국토가 협소하고요. 그다음 70% 이상이 이제 산림과 임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하 골재를 채취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활용할 것인지를 사전에 이제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민을 하고, 그것을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골재를 채취하고, 지하 골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하 공간에 대한 부가가치도 이제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봅니다. 예. 사계절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안전한 지하 공간은 보관, 발효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벙커, 산업용 폐기물 매립장 등으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어둡고 깊은 땅속 세계가 골재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역사, 생태, 문화 콘텐츠가 융합된 세계 유일의 폐채석장 업사이클링 관광지인 포천 아트밸리. 아름다운 자연과 인공의 조화로 탄생된 관광 명소인 이곳은 1960년대부터 30년간 화강암을 채취하던 채석장입니다. 처음으로 시도를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버려진 흉물스러운 것을 가치 있는 공간으로 업사이클링 했다는 부분이, 그래서 2010년도에는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소개를 됩니다. 자연적으로 있었던 것이 파괴가 되었지만 이것을 어떤 다른 것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부분이나,
이런 그 인공적인 부분들과 자연이 조화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리고 이것으로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바람직한 재활용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재 채취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은 골재 채취가 자연을 훼손한다는 인식 때문. 석산 개발 이후 방치돼 있던 채석장의 화려한 변신은 골재의 미래를 위협하는 또 다른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과 안전입니다. 환경과 안전이 우선시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동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관 주도로 또는 회사 주도로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의 반발이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합의를 이루는 이후에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것이 엉뚱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어느 정도 필요한 것,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토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무리하게 활용을 하겠다고 하다가는 안 좋은 효과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의도로 활용을 하려고 했지만 개발 과정에서 중단되면 오히려 더 위험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방치된 경우도 몇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색다른 풍경으로 도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호수공원. 채석장이던 곳에 들어선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 쓰임은 다르지만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이로운 변화를 위한 노력. 골재의 미래입니다. 골재로 불리는 모래나 자갈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바닷가나 산에 가지 않더라도 학교 운동장이나 집 근처 놀이터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하다고 소중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물이나 공기 없이 살 수 없듯이 골재가 없다면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골재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으로 아주 과거에 지었던 그 건축물의 양식으로 지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골재가 없이 더 높은 건물, 더 안전한 건물을 짓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골재가 사용되는 것이 건물뿐만 아니라 도로 지반, 그리고 댐 같은 대형 구조물, 그리고 철도의 그 자갈, 이런 것들도 다 골재가 활용되는 부분들인데 거의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건설 분야에 있는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는 골재는 건설 재료에 있어서 핵심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 골재가 없다고 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런 아파트, 그리고 일하는 사무실, 그리고 저희가 매일 다니는 도로, 교량, 심지어 스테디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하나도 만들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골재는 우리 삶과 매우 직결된 그러한 원재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두 발을 딛고 있는 그곳에 잠을 자고 밥을 먹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는 그 공간에 골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골재. 골재는 우리의 소중한 자원입니다.